안녕하십니까. 장자 있는 최경렬입니다. 제물론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태산 줄령을 넘어서 어려운 부분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어려운 부분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어렵진 않고 앞에 거를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개념어가 필요하고 개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할 때마다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생한 사물의 모습, 생명력이 사라질 위험을 얘기한다는. 거기다 이제 논쟁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논쟁에 빠져서 그 개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만 그 진짜 중요한 면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적 사고방식에는 이게 총체적인 우주, 통합된 우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한다든가 갈라본다든가 개념적으로 본다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 경계가 있어요. 장자가 그걸 또 몰라 개념은 모르고 막 타기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재밌는데 정리하자면 장자는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서도 시인의 눈을 놓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개념이나 사고 틀이 없이는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 얘기할 때 늘 서술형으로 길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잖아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쌓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논의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면 그 생생한 사물의 모습, 생명력 같은 걸 잃어버리게 되죠. 장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개념으로 분석을 해서 사고를 축적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메마르다 그래야 되나 논리적 체계보다는 그것을 잘 모르더라도 사물의 생명력과 그 활발한 본 모습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장자가 이제 무지 알지 못해야 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전자 분석적이고 이 체계화하는 그 세계, 메마른 세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이제 언어 문제에 집중돼 있고 그 얘기를 계속 해왔고 지난 시간에도 특히 언어 개념화된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죠. 오늘은 특히 이제 도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미시유봉하고 어는 미시유상이라. 봉과 상. 위시이 유진냐니라. 청언기진이라. 유좌 유우 유륜 유의하며 유분 유변 유경 유쟁이라. 차위지 팔덕이라. 육합지외엔 성인 존이 불론하며 육합지 내엔 성인 논이 불의니라. 춘추 경세 선왕지 지엔 성인의이 불변이라. 고로 분야자는 유불변야하며 변자자는 유불변야니라. 하야오. 성인 회지 성인은 회지하고 중인은 변지 상시하이니라. 고왈 변야자는 유불견야니라. 대도는 불칭하고 대변은 불언하며 대인은 불인하고 대렴은 불겸하며 대용은 불기니라. 도 소위 불도이며 언변이 불급이며 인상이 불성이며 렴청이 불신이며 용.
용기이 불성이니라. 오자는 원이 기 향방의라. 고로 지지 기소 부지이 지의니라. 숙지 불언지 변이며 불도지 도일이오. 약 유능지면 차지위 천분이라. 주언이 불만하고 작언이 불갈이 부직이 소유래하니 차지위 보광이라. 여긴 지금 동사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논의 변 이런 문장 그걸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릇 도는 경계가 없어요. 이거 도미시유봉이란 말 앞에서 나왔었죠. 도는 애초부터 경계가 있지 않으며 말에는 애초부터 정해진 일정한 양식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제 도와 언어의 관계가 이제 핵심이고 우리는 도에 관해서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이든 이것이 이제 말이든 구두 언어든 문자 언어든 말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도에 관해서 논의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도라는 것은 이제 애초에 경계가 없는 것이고 언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 정해진 규범 이런 게 없는 것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쪽의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언어는 많은 경우 사전에 담겨 있다 그래야 되나? 사전에 담겨 있어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는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초보적인 약속? 그 정도에 불과? 예컨대 언어는 사전에 있긴 하지만 사전에 있는 언어가 언어의 쓰임의 단은 아니죠. 언어는 쓰임에서 계속 변하고 역사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변하고 언어의 자의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의성과 반대되는 고정성, 일정한 모습이죠. 일정한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이제 도를 표현할 때 위시 이것이다 아니면 옳다 이것이다 신이 아니면 찬이 앞에 얘기했죠. 신이 비니 이것이다 아니다 이런 위시 논란을 벌이면서부터 이 구획이 시작된다. 경계가 생기게 된다.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경계나 구획짓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청언기진이라 그 구획짓기 앞에서 진을 얘기했으니까 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진에는 뭐가 있느냐? 좌우륜의 그 다음에 유변 분변 경쟁 이 8가지가 있다는 거죠. 좌우론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사적으로 해석하죠. 좌는 낮추는 것, 우는 높이는 것, 이 평가 문제죠. 그 다음에 류는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죠. 비교해서 분류하는 것. 의는 이게 이제 윤리적 판단이라고 해서 마땅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 의론을 버리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분류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요거는 이제 유학자들의 변론 방식, 유학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이다. 즉 유학자들이 이걸 기준으로 상을 하고 이 상 때문에 결국 이제 진이 생긴다는 거죠. 유학자들의 이런 이와 반대로 부는 나누는 거죠.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이죠. 논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제일 논의가 약하고 연구가 안 된 부분이 이 묵가의 논리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가의 논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분석이고 요거는 이제 논리죠. 논리 이 자세히 상세한 설명이고 상세한 설명.
경은 끊임없이 다투는 겁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거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거고, 이 쟁은 이기려고 드는 거죠. 이기려고 드는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묵가의 논리적 특징이다. 묵가는 상세한 분석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이 자기의 무기를 통해서 끝없이 이건 이제 끝없이 논쟁을 벌이는 거고 이기려고 드는 거죠. 이 유가와 묵가로 대표되는 이 언의 상을 두고 상을 두고 논의를 벌이는 유가와 묵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을 자기는 팔덕이라고 하겠다. 이 덕이라는 건 8가지 특성 아니면 이들 언어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성질, 8가지 특징이라고 하겠다. 성질이라고 하겠다. 육합 세상이죠. 세상 밖의 문제, 육합 우주 밖의 문제, 세상 밖의 문제에 대해 성인은 이게 누웠냐 그냥 놔두고 치자죠. 놔두고 직자가 아니라 치자죠. 참 놔두고 이렇게 있는 거. 성인은 그냥 내비두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육합의 내 세상사에 관해서 육합의 내에서는 성인은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는다. 평가는 하지 않는다. 육합지 외와 육합지 내죠. 그리고 춘추 경세 선왕지 지에 대해서는 육합지 내외 문제를 얘기하고 육합 내에서도 특히 춘추 요거는 시를 얘기합니다. 시. 이거는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책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대 이 시기를 두고 연대기적 기록이죠. 연대기로서 기록한 특히 이제 사서를 얘기합니다. 사서에 대해서 사서는 경세 선왕지지 세상을 경영하는 선왕의 기록인데 이 세상을 경영하는 선왕의 이 진짜 기록인 춘추 역사서에 대해서 성인은 이 평가 여기 역사서엔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평가를 하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 평가에 대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불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집착이죠. 집착해서 판단의 근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 특유의 역사관은 이 평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실. 근데 평가가 고정돼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이제 변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평가가 과연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논쟁거리예요. 육아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자에서는 그런 그 고정된 보편성에 대한 회의 정신이 있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앞에서 육합지 외와 육합지 내 그리고 춘추에 대해서 성인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점점 이 우주 안 밖에 우주 내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로 줄어들었죠.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죠.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야자는 불분야며 변야자는 유불변야라. 뭐를 분석하게 되면 결국 분석하지 않는 것이 남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어떤 거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성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인회지
중인 변지이 상시 아니라. 성인은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꼼꼼히 따져봐서 서로에게 과시,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든다는 게 이 태도라는 거죠. 성인이 마음에 품다는 것은 앞에 문제 의식 때문에 그래요. 팔떡이라는 게 결국 언어의 상이 생기고 이 도의 미시유봉인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경계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회지한 데 비해서 중인들은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무조건 분석하려 꼼꼼히 설명하려고 들고 그것을 남한테 과시해서 보여주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죠. 이 앞에 거와 반복합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꼼꼼히 설명하고 자세히 분석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터널 비전. 사람이 뭐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몰두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나무를 보고 숲도 보고 두 개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나무를 보게 되면 이제 나무만 보게 돼서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은 유불견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무릇 대도는 불칭하며 대변은 불언하며 대인은 불인하며 대렴은 불겸하며 대용은 불리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칭자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권위의 근거로서 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뭘 알아?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럼 다들 껌뻑 죽지 않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 했는지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조는 불칭. 대조는 원래 이름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권위의 근거로서 우리가 칭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도 원래 도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유가의 도가의 입장이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도 불칭이라. 그리고 대변 불언이라. 이 변자가 원래 말을 잘하다는 뜻이잖아요. 변호사 할 때 변자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말 잘함, 훌륭하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 되죠 이거. 대인은 위대한 인은 인답지 아니하고 천지불인이다. 노자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천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화시켜서 자꾸 뭐를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위대한 인은 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겸 불겸. 대렴이죠. 렴. 렴은 여기 청렴한 거죠. 깨끗한 거. 위대한 청렴함은 애쓰지 않는다. 대렴 불렴이라고 해서 아까 대인 불인처럼 염자를 반복해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 겸자를 써서 억지로 하다, 애쓰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대렴은 애쓰지 않는 것이다. 위대한 청렴, 깨끗해져야지. 청렴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죠. 대용불긴이라. 위대한 용맹스러움은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용은 사실 이제 잘못하면 폭력과 관련되잖아요. 네? 위대한 용맹과 위대한 그 용기는 남을 해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5개. 도, 변, 인, 렴, 용. 이 변자 하면 이제 맹자는 유가일의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장자 입장에서 보면 대인 공자 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청렴함도 마찬가지고 용도 이제 유가에서 얘기를 했죠. 유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두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더 이제 크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5가지는 인간 사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의 내리거나 이
뭐라 그럴까 개념화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도 봤죠? 대도. 도소이 불도며. 도가 환하게 빛나면 그것은 도답지 아니하고 아니면 인도할 수가 없으며 이런 뜻이죠. 말이 능란해서 너무 잘하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인상이 불성하며 인이 일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 성자는 일반적으로 성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주자를 보죠. 두루두루 하지 못하는 거죠. 인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으면 골고루 널리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천지불인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땅이 인간만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어느 하나만을 애착을 가진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천지는 불상하기 때문에 천지는 불상이 주익이 되는 거죠. 불상하기 때문에 널리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이게 중요하죠. 이 장자가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인상이 불성이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염청이 불신이라. 청렴함이 너무 깨끗하기만 하면은 신뢰를 받지 못하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고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이 원칙으로만 밀고 나가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너무 깨끗한 데는 물이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이죠. 염청이 불신이고 용기 불성이라. 용맹이 남을 해치고 폭력적이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앞에 다섯 가지를 뒤에는 설명한 거죠. 왜 대도가 불칭이냐? 도소의 불도이기 때문에. 대변이 왜 불언이냐? 언변이 불급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원이 기향방의라. 원하고 방이죠. 대꾸하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 도, 변, 인, 렴, 용. 이 다섯 가지 중요한 가치는 원만한 것이고 둥글둥글하신데 사람들은 거의 네모난 곳으로 향하려고 한다. 어떤 해석은 이 원자를 원만한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 방자를 도로 해석해서 이 다섯 가지를 잊지 않아야 도로 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말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원하고 방을 대꾸되는 말로 봐서 이 문장 전체가 지금 대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컨트라스트 대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라고 하는 원만하고 두루두루 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네모나게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 네모난 쪽수만 향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지이 기소부지 지은이라.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문장이 좀 이상하죠? 지지 기소부지 이런 거죠. 모르는 것에서 모르는 곳이죠. 모르는 것에서 지식이 멈출 때, 모르는 것에서 지식이 멈출 때 그게 완벽하다는 얘기죠. 이 지는 understanding이라는 이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의식 두 개를 나타내는 거죠. 인간의 감각작용과 이성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도 자기가 안다. 언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언어가 통달했으니까 도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 얘기할 수 있다. 아무튼 모든 이 덕을 통해서 행동을 벌이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야자는 유불분야며 변야자는 유불변야라. 그러므로 변야자는 유불견야라고 얘기를 했잖아. 보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이나 의식을 스탑 멈춰야만 최고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불언지변이며 불도지변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말을 잘한다는 것이고 도답지 않은 것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도라는 것임을 그 누가 알겠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걸 안다면 성인은 알 거예요. 성인 알지만 성인 이거를 회지하죠. 품고 아무 얘기를 안 하죠. 만약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아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천부 하늘의 창고 무한죠. 무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고일 것이다. 여기다 뭘 갖다 들이부어도 가득 차지 않으며 여기서 여기서 잔이 술따를 짝잖아요. 여기서 뭘 빼내도 플러스 시켜도 증가하지 않으며 꽉 차지 않으며 마이너스 시켜도 아무리 물을 빼내도 메마르지 않는 것이 얘기하는 거죠. 바다에 지금 그렇게 비가 내고 그래도 바다는 증가하지 않고 아무리 물을 가물어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늘의 창고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을 일러서 보광이라. 보광은 이제 덮을 보자죠. 가려진 빛이라 하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 보광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성인 회지, 그러니까 빛나지 않는 것, 도소라 그랬잖아요. 도가 완전히 환하게 빛나면 이건 도답지 아니하다. 도스럽지 않다 얘기를 했죠. 이 소와 반대되는 거죠. 진짜 도는 보광입니다. 빛을 가리는 화광동징이라고 그러죠. 빛을 가리는 거죠. 빛에 환하게 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제 서양 학문을 하고 서구적인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몽주의를 enlightenment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빛의 이미지가 있고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리라.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의 빛이 나를 비친다. 이렇게 돼서 이 빛의 이미지가 있고 이것에 반대되는 걸로 어둠의 의미 있죠.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계몽이고 이것이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문명화 여기 빛의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계몽 프로젝트고 서양의 이제 사고 방식이고 인라이트먼트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데 장자적 사고 방식은 빛하고 반대입니다. 보강, 빛이 있더라도 빛을 덮어서 가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야 돼요. 이 서양의 지적인 이미지고 지식과 빛과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개발하고 자연을 우리가 이제 문명화시키려면 자연이라는 무지와 미개척지를 문명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개척하고 일궈 나간다 라는 게 이제 흔히가 이제 근대적 프로젝트인데 장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거대한 다음이 없는 창고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가 아니죠. 오히려 무지해야 부지, 알지 못해야 알매 도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성인은 몰라서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을 다문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무지를 통해서 도달을 한 경지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교육을 받고 아는 것이 많고 깨어난 사람일수록 그쪽 방면에 전문가이지만 다른 방면에는 무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봅니다. 이 지금 읽은 부분은 장자의 특이한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도가적인 거죠. 도가 역설,
그리고 그 도가와 반대되는 사고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지를 통해서 지혜에 도달을 할 수 있으며, 지혜에 도달을 해도 품고 얘기하지 않는 것, 드러나고 빛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이 거대한 뭐라 그럴까, 다른 세계를 감추고 오히려 그거를 가리고 있다는 장자적 특질이 잘 드러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